국민의힘 최수진입니다. 지금 1년에 한 번 있는 국감입니다. 정치적 쟁점을 좀 버리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을 위한, 민생을 위한 그런 국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법과 입법은 분명히 분리돼야 하고 무리한 증인 신청으로 인해서 지금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이제 동행명령권까지 발부한다면 많은 저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구글, 애플의 행포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구글의 행포는 오늘만의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이미 이에 대해 상응하는 제재 조치를 최근에 취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앱 결제 관련 수수료 등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은 지금도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중도 없고 해결할 의지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감에서는 구글의 반독점적 위반에 대한 미국 판결 등을 좀 검토해보고 구글, 애플의 행포에 대해서 좀 강력히 대응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2021년 8월 30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거대 플랫폼들의 시장 지배 및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는 그런 법안을 세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외부 결제 금지 등에 대해서 위법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680억 원을 부과를 시사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의결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방통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아주 단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이런 거대 플랫폼의 행포로 인해서 동일한 서비스를 누군가는 비싸게 이용할 수밖에 없는 비정상적인 일들이 지금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이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제재가 계속 지연된다면 결국은 이 피해가 저는 소비자한테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비자들에게 가는 것 맞고 또 많은 국민들이 실제 많이 이용하고 있는 매체라서 적절한 대응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조사는 완성 단계에 이르러 있습니다. 방통위만 정상화된다면은 바로 저희들이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또 우리 국회의 문제점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앱 개발자들이 인앱 결제 30%의 수수료를 내고 실제 앱 개발자들은 10%의 수익률도 이루지 않아서 지금 벤처 게임 업계들이 지금 다 도산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가 아웃링크 등을 통해서 결제를 시도했더니 결국은 구글 자체의 기술 지원 중단 등으로 인해서 추진을 포기한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그 소비자를 위한 건지 사업자를 위한 건지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다 망하고 결국 구글만이 그 혜택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1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 배심 판결에서 인앱 결제의 부과는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반독점 위반인 불법 행위라고 판정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럼 결국 우리나라도 반독점 위반이라는 의미인데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충분히 그리 볼 여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에픽게임즈 같은 구글 간의 소송에서 법정 감정 전문가가 구글의 내부 문서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앱 결제로 발생하는 비용은 4에서 6%에 결국 불과하다. 만일 경쟁 시장이었다면 10% 내외였을 거다. 결국은 한 6%의 그 최고의 코스트를 하고도 4% 이익이 남는 구조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5배가 넘는 30%를 부과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뿐만이 아니라 올해 4월에 구글의 부사장이 법원에서 자백을 하죠. 제3자 결제 시스템을 허용했습니다. 카드나 통장, 이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겉으로는 26%의 수수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 제3자 결제한테 돈을 줬을 경우 30에서 33%를 지급하는 겁니다. 정말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이고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허그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2019년에 10여 개의 국내외 큰 기업들과 합의를 해서 뒤로 합의금을 주거나 4에서 한 10% 정도를 깎아주는
그런 일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글로벌 플랫폼이 지금 할 짓입니까? 그리고 고스란히 이 피해는 결국 우리의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그 금액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내부에서는 12.3%면 적당하다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들이 애플은 지금 현재에서 유럽에서 패하면서 결국은 17%까지 낮췄습니다. 이런데 우리나라만 지금 계속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너무나 통감합니다. 예. 그리고 실제 미국에서 집단 소송에서 했을 때 약 1조 1천억 원의 배상금을 최종 합의했고 그것들의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680억 너무 적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글로벌 4위입니다. 플랫폼이. 근데 이게 비교가 됩니까? 이럼에도 그 680억조차도 방통위가 마비돼서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다 스톱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루빨리 방통위가 정상화되고 구글과 애플에 대한 과징금 추징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글이나 앱 플랫폼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그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비자가 그 부담을 계속 안고 떠안고 가는데 우리도 구글에 대해서 미국 법상 청구권 행사도 저는 고려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했지만 결국 구글과 애플은 그 개정 취지와는 다르게 그 규정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본 의원은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 제한을 금지하는 사전 예방 조치와 사후 조치를 구분하고 세분화하여 개정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진짜 글로벌 지혜 이상을 지킬 수 있도록 방통위와 그 과학기술통신위원회에서는 이것들에 대해서 적극 앞으로 추후 5월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외부 결제를 전부 다 허용하고 있는 걸로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고 지금 과징금도 저희들은 3%가 상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에 10% 이상 이렇게 부과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법 제도의 어떤 정비까지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이 정상화되고 기능을 회복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